안녕하세요. 발빠른 취향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시장 급락을 했네요. 장중에는 코스피 지수 2% 가까운 하락을 했다가 하락폭의 반 가까이 회복하는 흐름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 맥락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걸 살짝 깼었어요. 근데 코스닥은 박스권 이탈 안 하고 코스피는 이탈을 했죠. 상단의 박스권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단 여기까지 볼 수 있느냐?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크게 보면은요 10만원에서 정확하게는 98,900원 저점 찍고 10만원에서 반등을 줘서 101,500원 상승 마감했습니다. 즉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어요. 거래량 동향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삼성전자는요 오히려 3.38% 하락해서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이죠.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 어제의 하이닉스와 같은 맥락의 하락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거래량 동향, 거래량 급증, 그쵸? 거래량 급증, 그리고 집중된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는데 선물과 함께 매도를 했어요. 공매도의 영향이거든요. 어제 SK하이닉스는 매물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다. 그래서 반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갔거든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기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주 오늘 바닥을 잡았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한 뉴스가 있을까라는 부분 잠깐 하나씩 살펴보죠. SK하이닉스 반등 시그널 7일 만에 상승 전환, 패닉셀, 이거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인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외국인이요 대만 공격, 그래서 급락을 했었죠. 5월달에. 그리고 지난달에 중국이 급락했죠. EU와 어떻든.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헤지펀드의 공격, 그것으로 인해서 EU는 디램가 여러 가지 갖다 붙이죠. 그리고 코로나 문제 많이 갖다 붙여요. 하지만 일단 헤지펀드들의 공격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헤지펀드들이 일단은 어제 하이닉스 공격 완전 바닥,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공격 완전 바닥, 이런 상태로 저는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11만 2, 3천원 정도 선까지, 크게 보면 11만 5천원 요 사이의 반등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일단 그래서 여기에서의 박스권을 다시 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바닥 그렇지 않았을까? 토해낼 만큼 토해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위치고요. 위치도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 종목 역시 74,000원 정도 바닥에서 1차적으로 78,500원 요 사이의 박스권간이 일정 부분 매물 소화 과정으로 겪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또 올라왔는데요. 크래프톤 오늘 급등했습니다. 7%면 급등이죠. 네, 크래프톤은 마이너스 알파로 봅니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나쁘게 내보낼 필요는 없죠. 예, 되게 좋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신규 상장주고 주가 흐름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라도 좋게 만들어서 내보낼 거는 이건 뭐 당연한 거였고요. 그런데 바로 요 부분입니다. 신작이 있는데요. 사전 예약 2,700만 돌파, 가장 빠른 페이스다. 신작이 앞으로 나올 건데요. 2,700만 예약을 했대요. 사전 예약을. 가장 빠른 페이스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예전에 카카오 게임즈 오딘, 바로 이거와 같은 맥락의 뉴스가 나오네요. 뉴 스테이트라는 게임인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형성된 겁니다. 10월 초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뉴스. 그래서 오늘 상승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요. 뭐 기관의 레포트도 오늘 또 좋게 나와서 뭐 50만 원을 넘길 거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상단은 돌파 못할 것 같아요. 네, 아직 저는 고평가 상황이라고 놓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카카오 게임즈 같이 보시죠. 그런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게임하는 사람들이 오딘 하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또 바꿔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향후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의 인기가 식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은요, 장중에 6.7%가 하락합니다. 반등 자리에서 제대로 반등 줬어요. 예, 첫 급등 그 자리거든요. 일단은 단기 반등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 다만 이 종목 지난주 제가 여기서는 매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었는데요. 21선 그 아래, 예, 그 아래로 내려옵니다. 예, 21선 이 위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카카오 게임즈, 이어서 카카오뱅크 보시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종목이라 그랬죠. 이 종목은 신규 종목 중에서. 예, 그래서 조정시에는 매수, 계속 매수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급락장에서 나홀로 강세, 뭐 이 정도 뉴스인데 이거 뭐 별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종목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은요, 금융주에서 펀드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단부와 상단부의 박스권 이미 그어드렸습니다. 큰 박스권이지만 위로도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HMM도 또 올라왔네요. HMM도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죠.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인당 영업이익 한국 1위인데 임금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파업을 한다. 초읽기 들어간다. 라는 뉴스가 있고요. 현대 LNG 해운 HMM 다시 품나. 현대 상선이었거든요. HMM이. 그걸 다시 사 들어가냐. 팔았는데. 이러한 뉴스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파업 때문에 급락하는 종목은 없어요. 그럼 오늘 왜 하락했는데 다시 한번요. 파업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때 외국인 기관은 사요. 더군다나 HMM 실적 향후에도 좋고 지금도 좋아요. 그럼 왜 떨어졌냐? 결국에는 오늘 시장 전반의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경기 민감주들 다 떨어졌고요. 삼성전자도 3.38% 떨어졌어요. 그런 맥락의 하락이 나왔지 않나. 그래서 다음 주에 제자리 찾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듣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바로 가보죠.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뉴스 보이지 않습니다. 나쁠 거 있냐? 나쁠 것도 없습니다. MSCI 지수 편입 이거 얘기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급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임상 3상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그 기대감 여전하고요. 실적 괜찮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5일선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단기로 매수. 근데 오늘 5일선 찍고 올라가죠. 그리고 2차 매수로 아직 멀었지만 점점 올라와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한 25만원 선까지 21선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커다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서 2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테마로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했어요. 아난티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신원 2% 넘게 상승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뭐 낙후가대인 것도 있고 분명히 그렇지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북주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점 매수 구간으로 삼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 정확하게 그날 제가 특집으로 방송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8.15 광복절 앞두고 또 어떠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 즉 악재는 일단 다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딱 들어오면서 3% 가까이 상승하고요. 아난티 같은 맥락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양봉으로 뽑아서 마감했다라는 거는 향후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북주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다시 기억을 하시려면 그제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악재가 나올 때 매수하는 거예요. 대북주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 이런 종목은요. 다만 많이 올라오지 않고요. 1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떨어져서 있으니까요. 월요일날은 쉬니까 연휴처럼 진행되는데요.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 한번 힘내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휴일 열심히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